바로 제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못 받으신 분은 PPT를 보셔도 되고요. 저희 연구원 있으시니까 손 드시면 저희 자료를 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자료 없으신 분? 네. 저기 노나리 학생들. 네, 저희 발제 주제는 지역 문화에서 문화기획 인력과 단체 역할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다소간 이제 5년, 6년간에 진행됐던 것들을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넘기는 게 없어가지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년 정도 사업을 하는, 사실 처음부터도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6년을 지역 문화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나 기획자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영천 지역에 남긴 것이 많다. 지역 문화 정책에서 곱씹을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예산이나 법적, 행정적, 당사자, 시민들의 차원에서 지역의 이 문화특화 지역 사업은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도 조금은 독특한 결과들을 남겼는데요. 2019년에 이제 당시 정부에서 문화도시 정책이 시작된 이래 전국의 많은 문화도시들, 문화특화 지역 사업이 좀 추진되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한 40여 개만 문화도시가 되고 나머지들은 사업을 하고 다 우리 영천처럼 이제 그 사업은 이제 사업으로 끝이 나고 문화재단이 있는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조금 추진을 하지만 대부분은 아쉽게도 이 지역 문화, 생활 문화, 시민 문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 건전하고 더 지역 문화에 영향이 미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저의 오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지역 문화 인력과 단체가 스스로 자생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좀 이따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10만 도시들은 문화재단 잠시만요. 앞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대부분 10만 내외의 소도시들은 문화재단이 없고 사실 문화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문화 공백 형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깎기 좋은 게 이제 문화 예산이거나 이제 문화 쪽의 사업이고요. 또 약간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향적으로 계속 어떤 불편한 자리에 호명되는 것이 문화 정책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의 사람들이 진짜 지역에 살고 싶게끔 만드는 마음은 사실 문화 정체성에서 나오고 그것이 신념으로 발현됐을 때 더 건전한 정치와 언론 또는 이제 시민 영역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 공공재로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만큼 문화 의식이 높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탑다운 형식으로 중앙기관을 통해 공모형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면 한 10개, 우리 문화특화지역 사업도 전국에 10개 정도씩 한 4년을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경쟁을 통해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되어 왔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이제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만추라고 지역에서 만드는 지만 좀 문화 정책, 지역에서 만드는 문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전히 이제 체육관광부나 이런 정부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는 진짜 우리가 문화분권, 지역 자치를 얘기할 때 문화 정책이 근본공상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합니다. 특히나 문화예술 교육이나 아동 청소년 문화, 노나리도 여기 있죠. 문화 안정망, 좀 이따 공연에서 보겠지만 장애인 다문화, 문화 다양성, 문화 산업 등에 대한 그 분야에는 가소 공급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천시는 그래서 1년 플러스 5년, 6년을
지역 문화 활동을 이제 문화 특화 지역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 과정을 정말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향후 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1년 그 공모 절차 과정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선정 과정이 이제 난맥상에 있음으로써 2년간 시에서 3년간 시에서 지경하였고 2023년 4월부터 저희 단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서 이제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날 같은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공백을 메꾸기 위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조금 부족하였지만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 동아리들과 이제 그 소도시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문화 특화 지역 사업에 대한 문화도시 된 사업에 대한 오해들이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문화특화 지역 사업은 시설 건립이나 경관 조성 등의 인프라를 지향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문화도시는 시민 제한 공모형 활동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 문화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 그리고 도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업 외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저희 시가 지적하고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거죠. 한편 이제 문화마을령은 우리 가래실 문화마을이 예전에 추진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다음. 네, 영천이 운이 좋게 선정이 되었고 그 결과 2019년 이래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시면 꽤 많은 이제 사실 문화도시라 할 만한 도시들이 많고요. 포항이 2016년 선정되고 법정 문화도시로 되었고 올해까지 법정 문화도시가 끝납니다. 영천은 2019년도에 안동, 영주, 칠곡과 함께 이제 4개의 지자체가 이제 도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대부분 이제 법정 문화도시를 한 곳들이 많죠. 네. 사실 하마터면 영천도 문화도시의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좀 어떤 부족해서 됐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역사 뭐 이렇게 그 역사 예전에 우리가 하면은 뭐 어떻게 했어요? 축제 이런 문화 한 분야가 아니라 조금은 이제 시민 영역의 지역 문화의 어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의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던 도시들이 결국 법정 문화도시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한 몇 군데죠? 24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권에는 포항, 김해, 밀양, 칠곡 순으로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도시가 어떤 시민 영역의 활동들을 잘 함으로써 그 다음 스텝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사업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고창이나 영월처럼 인구가 많지 않고 약간은 이제 과소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영월 같으면 이제 미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다음. 네, 그 도시들의 비전도 보시면 동행하는 시민, 교류하는 미래, 인문 경험의 공유 지칠고 이런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키워드들을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도 최소 1년 정도는 시민들이 함께 라운드 탭을 통해서 이제 설계가 되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울산의 비전을 만드는데 제가 좀 기여했다는 거. 네, 기본 계획을 제가 썼을 때 문화 공장들이 공장들이 다 이제 사라져가는데 이걸 다 문화 공장화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포착해서 비전을 만들었던 적이 있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작년에 선정이 13개소가 되었고 가까이 강력에는 수성구, 부산 수영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직전 정부에서 이제 크게 사람이 있는 그 문화라는 큰 기조 안에 문화민주주의를 지역의 이제 문화분권, 자치라는 관점에서 조금 뿌리 내리기 위한 초석 같은 거였는데요. 어느 정도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문화도시나 문화특화 지역을 수행했던 지자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일을 할 수 있게도 해줬고 반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틀에서는 기존의 이제 문화 민주화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걸 좀 더 계승하여서 발전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역이 그 문화 행정, 문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개인 또는 지역 공동체가 자신의 어떤 가치나 철학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지역 로컬을 좀 이렇게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문화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어떤 위원회나 행정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투박하고 행정에서 하면 진짜 깔끔하고 시간도 빨리 단축시킬 수 있지만 더 다양한 시민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외국인, 어떤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다 반영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문화 행정을 펼치기 위한 사업들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또 한켠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영천 같은 지역을 포함해서 대부분 도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처음에 문화도시는 시민협의회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민협의회의 대부분 이제 애총 문화원 이런 데들이 이제 사실 들어오시는 게 맞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당사자분들 외국인이나 아이들이나 아이들은 이제 의사를 잘 표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감기 기간이나 다양하게 오시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도시가 그 문화 행정에 가까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면서 조금은 변질되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영천은 이제 문화재단이 없긴 한데 또 한편에는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사업이 방향이 쏠리는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밑에 문장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년간 기성세대가 지역 문화를 획득하고 사용해 왔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랄까요 그 지역에서 이런 이런 것 이어지는 것 역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그 힘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가끔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세대나 계층이 지역 문화, 특히 아이들이나 다문화 이런 곳에 조금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문화를 좀 더 지원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지 못했을 때 무작위와 같은 거죠. 맞죠. 무작위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쪽으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역효과도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조금 센데요. 자발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아이들이 이 도시에서 살 시간이 더 길고 사실은 외국인 저도 이제 그런 가정에 속하지만 더 많은 이중 국적이나 이주 배경 아이들이 이 도시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그쪽으로는 어떤 문화나 복지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한편에 지금부터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청년 예술가나 창작자, 기획자, 영상, 디자인, 이런 분야들이 다소간은 이제 지역에서 대도시에서도 사실 주목받지 못하지만 소도시로 올수록 그런 사람 한 명, 그런 기업 한 개가 더 파급력이 있다. 지역에 그 문화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텐데 큰 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적용들이 생기겠죠. 황리단길, 성수동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겠지만 지역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문화예술 기획자나 단체들을 좀 지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북미에서는 이런 분들을 창조 계급으로 규정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문화 산업이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까지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청년들이 뭐 한다고 하니까 쉽게 공격하고 바람막이가 되지 않는 이런 문화들은 저는 좀 많이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치에서 너무 문화나 시민 영역이 과도하게 관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세대 간 갈등과 문화 참여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는 곧 문화 공백 형상이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변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같은 문화를 좀 향유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식당에서 그 사람을 안 마주칠까? 어떻게 하면 축제장에 가서 그 사람을 안 마주칠까? 그런 고민 다 하시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부터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고 배울 게 있겠습니까? 미국처럼 뭐 트럼프도 승복을 안 하려고 막판에는 그랬지만 미국 역사상 대선에 승복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런 게임의 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영천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 시민 영역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문화 문지기들이 있으면 저도 스스로가 제가 그런 역할을 그런 위치가 아닌가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는 아무쪼록 영천에 좀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받고 각자 역할을 좀 해가는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 거버넌스의 부재는 또 이제 행정이나 정치만 욕할 게 아니라 시민분들도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제안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행정에 찾아가가지고 민원처럼 하고 내가 떨어졌으니까 단 사람을 이제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문화는 일견 사실 지역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문화, 다문화, 세계 문화, 문화 안정망, 사회 문화 예술 같은 약간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런 것들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5년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제 영천 같은 소도시들도 문화가 좀 발전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문화 기획 인력과 단체를 좀 더 선장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지원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각자 역할과 각자가 좀 몸비틀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뭐 소셜 벤처도 포함되고요. 지역 문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 점에 있어서 간단하게 영천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영천은 선배 시민들이 있었고요. 임남 영천성 수복 대첩에 참여한 창의정연군 3,960여 명뿐만 아니라 산남의진, 정황직, 정용기 부자 그리고 6.25 전투 때 신련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이제 그 당시에 영천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서 우리 영토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 같으면 사실은 다른 도시에서 없는 시민운동과 시대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인데 이고요. 또 교통적으로는 다양한 물류와 문화가 섞일 수 있는 지역에 있고 이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이거나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시민들이 행정이나 정치에 약간 반감이 있는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상의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저는 설명했는데 좀 어렵게 했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영천의 좋은 문화들과 이제 우리의 정체성, 영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들이 있는데 최근에 현대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못하는 것들이 생겼는데요. 어떤 거냐면 약간은 시민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다. 이게 이제 문화의 영역, 문화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너와 다르다고 해서 구분 짓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토론이나 또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관계로 가기 위한 연습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한편 또 시민분들도 이런 것을 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거나 더 좋은 어떤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공간적으로도 좀 영향이 있는데요. 자꾸 인구가 휘발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신중년이나 청년들 같은 분들 중에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실 뭐 영천에 있는 분이 역량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조계급 같은 것처럼 제가 간혹 대구 같은 데 가서 얘기를 들으면 따라와서 저 다시 영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영천에 와서 같이 일합시다. 내가 한번 힘써볼게요 하면 절대 안 갈 거예요. 옛날에 지나가다가 깡패한테 맞은 경험이 있든지 뭐 문화 해보겠다고 갔더니 어른들이 막 쿠박해서 나는 절대 안 가겠다고 오늘도 그런 친구가 아까 있었죠. 그래서 공론화 거버넌스도 좀 부족합니다. 저는 이 점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6년의 경험에 지금 종지부는 문화공감센터가 뭐 저의 뭐 센터도 아니고 어떤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있는데 공론화나 뭐 이런까지는 못됐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라도 서로 소통하고 문화에 대한 고민을 했고 실험을 했던 이 장이 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시에서 이제 뭐 꼭 문화공감센터라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천에서는 그 아동, 청소년, 청년, 신중년 중심의 세대 문화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표현을 신거버넌스다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기존의 이제 거버넌스처럼 행정과 어떤 시민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시민들 간의 어떤 거버넌스도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동아리들이 한 100개 단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서 작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두 단체나 동아리를 소개시켜줬는데 나중에 저 빼고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섭섭하다고 표현했는데 진짜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개인이 출연했다. 그전에는 이제 집단으로 뭐 애총, 뭐 문협, 뭐 무슨 단체 이렇게만 있던 것이 지금은 이름을 들어보면 아직 노나리가 뭐지?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이게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제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줬고 그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문화기획자나 활동가로서 조금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5년, 6년 정도의 경험은 그 문화 시민 중심의 문화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이런 소도시에서 다행인 것은 문화재단이 없어서 제가 진짜 이거 진심입니다. 재단이 있었으면 재단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하게 사업이 됐겠지만 진짜 공모 사업도 여러 번 바뀌고 시에서도 지경하고 진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민원도 막 있고 하면서도 시에서도 사실 중심을 잘 잡아주셨고요. 시민분들도 힘이 되셔서 이런 사실을 한 번이라도 다른 도시에서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거든요. 연구자적으로 보면은 진짜 저도 많이 쫓아다니는 편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겠죠. 시민들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에 조금 힘을 써주셨고 시민의 힘으로 영천이면 사실 행정이나 정치가 좀 중심이 있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이게 좀 보여지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6년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저희가 당시 이제 문화도시 계획 수립할 때 보면 사람, 장소, 콘텐츠, 거버넌스 체계로 나와서 사람들은 조금 별별 청년, 주니어, 신중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세대를 이렇게 포괄해서 하기보다는 다양한 세대들의 세대 문화를 좀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계획 과제가 도출되었고요. 또 작은 문화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서 생활권의 문화 공간을 만들자. 또 마을 컨텐츠 같은 것들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만들고 결국은 이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문화도시 중간 지원 조직을 좀 만들어내자 이런 의견들이 좀 도출이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 20년도에는 이렇게 좀 부침이 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계속 표류되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잘못에 의해서 문화도시가 이제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아카이브다.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뭐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두 분도 이사님이시지만 기획자를 이제 던지고 나와서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썼던 글이고요. 그때 했던 얘기도 결국은 지역 문화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단체들이나 기업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는 측면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여기 뚜레쥬르 2층에 문화공간센터를 시에서 만드셔서 이렇게 직영 운영을 했고요. 그때 별별 청년이라는 걸로 해서 10개 단체를 모집해서 했던 게 시작이고 다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잘 안 보이지만 네, 이렇게 제일 처음에서 코로나 초입에 진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별별 인생, 별별 신중년 사업을 통해서 또 다양한 그 기존에 주목되지 않았던 영역에 있는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다음, 그 당시 성과 공유회 때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풍하고 울리면서 한바탕 놀 때, 이게 진짜 문화인데 얼마나 이 신중년 분들이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협에서 오셨지만 사실은 문화예술 단체가 아니면 이쪽에 지원을 통해서 뭔가 하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별 주니어, 문화 인력 양성 학교, 별별 일상 실험소 콘텐츠 제작 이런 활동도 했었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다양성도 늘어나고 서로 이제 네트워크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인스타그램에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 시민 양성 이런 것도 있고 콘텐츠들도 만들어내고자 했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정체성 아까 브랜드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화도시 로고나 이런 것들을 기존의 별이나 이런 것들의 컨테스트를 좀 확장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주려는 노력도 했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있으면 다들 유튜브 390명 지금 구독인가 그런데 눌러주세요. 400명 오늘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아까 신문이 아카이브 기능이라 했는데 여기 내부 대표님도 있고 몇몇 대표님들이 이런 작업에 도와주셨는데요. 진짜 저는 공적인 데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고생하셨어요. 다른 도시의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구독자 100명도 없고 컨텐츠 100개도 안 되거든요. 저희는 모든 단체를 일일이 다 기록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부탁을 했어요. 왜? 저희는 사라질 수 있지만 아이들이나 나중에 이걸 보고 또 연구자들이 이걸 보고 이게 지역 문화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만든 책방 이름이 기억과 아카이브인 것도 그런 점인데 아무쪼록 이 사업은 끝이 나지만 이게 지역 문화 자산으로 잘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민 모니터링당, 시민 문화 역량 강좌 강영욱 씨도 오고 네,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연말만 되면 문화 행사들이 진짜 많아졌던 거죠. 이제 내년부터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현아무용단도 오늘 공연하시지만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르코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런 데 좀 지원을 하거나 할지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영천에 남아서 계속 소식을 전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다문화나 외국인 이런 문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좀 주목할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폴포츠도 있고 뭔가 영천에서 없었던 것들이 생겨났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내용적으로도 왕평이나 뭐 억수무덤이나 뭐 백신의 하근찬 누가 있을까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생겨났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빨리 이거는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신중년까지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세대 문화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요. 다만 만족도는 좀 낮은 수준으로 그 갭이 한 20점 정도 차이 났다는 점을 좀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네. 그런 FGI를 통해서도 아동, 청소년, 청년, 신중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어른들 없냐? 네. 시니어분들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다음. 영천에 6년, 5년간 저희가 한번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시민공모 사업을 통해서 140개 단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라운드 테이블이나 주니어 사업 같은 걸 통해서 40여 개가 해서 180여 개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최소 10명 정도 그 팀원으로 봐도 1,800명, 뭐 이제 나이브하게 계산을 해보면 또 이분들이 우로지 진짜 맑았죠. 우로지 같은 데 가서 만났던 관객들 수를 따지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영천시는 그 공모 사업의 비중이 높아서 저희들 센터가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첫 1년, 2년 차는 왜 저렇게 활동을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순수하게 믿어요.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진짜 4년, 5년 지나서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모 사업의 비중이 높았던 것 때문에 문화 당사자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민 거버넌스가 좀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 세계문화, 세대별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하게 되었고요. 다음 영천에서 없었던 이런 이제 문화 콘텐츠도 생겨났습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다음 단계는 사회문화예술,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런 곳에 문화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이제 저희들이 역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문화 인력과 기업, 산업이 조금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있으면 더 빨리 되겠지만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꼭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좀 이따가 이제 두 분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끝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네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자료를 먼저 제가 오늘 사실 들었는데 영천을 계속 봤던 두 분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플로에 계신 선생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50분까지인데 한 55분까지 진행해도 되겠죠? 저는 문화특화지역 기간 동안 시민공모 사업이랑 같이 라운드 테이블 등을 같이 좀 읽어왔었는데요. 오늘 발제 내용이랑 함께 제가 읽어오면서 좀 고민했던 지점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문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천의 문화특화지역은 좀 다른 도시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공모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단순히 지원 사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역문화 주체를 좀 육성하고 기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력 양성이라는 게 사실 지역에 되게 중요한 과제이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좀 일상에 개입하게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삶의 저변,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방식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문화특화 지역 사업 기간 동안에 공감센터를 비롯해서 이런 중간 지원 유치 그리고 활동가들이 함께 영천이라는 지역에 관계 맺고 또 지역에서 생존하는 방법들을 터득해오는 영천의 방향성을 찾아온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이 되게 지난하고 수고스러운 일들이라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활동가 포럼인데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지역 문화 주체들을 좀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영천의 이런 사례는 인구 10만 미만의 소도시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지역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은 좀 처음에 경직되게 되고 처음에 기존에 자기가 하던 방식들을 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관성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요. 이 관성을 깨워오는 시간이라 되게 힘들고 힘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지역 활동가나 예술가들이 함께하면서 무엇보다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이 관성을 스스로 좀 깨고 나오는 영천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사업과 더불어서 문화특화 지역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새로운 2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움직임이 필요하다 생각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문화 인력이에요. 그래서 지역문화에 대한 인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좀 자리 잡고 활동하려면 그 지역 안에서 네트워크가 좀 이루어지고 또 이런 지속 가능한 지원이나 협업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천에는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공감센터 같은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나 활동가들의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100개의 단체들이 발굴되고 양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동아리들이 단순히 동호회 형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문화 창직이나 프리랜서 같이 좀 지역에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경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경북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진흥원 같은 광역이나 중앙단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사업도 좀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연극협회나 음악협회, 문인협회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문화특화 지역 사업 동안 기존의 고유 자신들의 단체 활동을 벗어나서 영천의 문화 자원이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창작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영천의 지역 아젠다 그리고 주민의 일상들과 좀 연결돼서 새로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경로 탐색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여기 강구민 대표님도 계시지만 지금 앞에 있는 민지은 팀장님, 손혜림 팀장님, 정재영 매니저님 이야기를 꼭 호명하고 싶었는데요. 지역 문화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변화하는 게 아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성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딛고 활동하는 활동가분들 그리고 여기 참여해주신 주민분들이 되게 좀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자리가 그냥 성과 공유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영천의 새로운 문화를 좀 함께 미래 세대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구미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프리즘의 유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강구민 대표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리고 저는 영천에 이제 문화공감센터나 청년공감센터를 기반으로 이제 영천에 쭉 왔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점이 뭐냐면 하나는 이 공모 사업이든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참여한 인력분들, 활동가분들, 단체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분들의 활동을 연속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셨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앞으로 관계 맺기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뭐 센터장님이나 여기 계신 이제 팀원 스태프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계셨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그 공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이제 오늘 이제 또 제가 겪으면서 들어보니까 하나는 이제 시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은 활동가분들과 단체분들의 주체 발굴을 육성하고 그분들과 이제 관계성을 축적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뭐 센터장님이든 팀원분들의 문화 인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은 사실은 이제 경북에 있는 재단이든 시군구에 있는 뭐 문화도시센터든 중간지원 조직이 정책의 영역에서 문화 인력이나 이 지역문화 정책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다뤄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너무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런 포럼 자리를 만드는 것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우리가 기록하고 이것들을 이제 시민들과 나누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역문화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미 이게 문화 인력이 지역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문화공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구미는 올해 문화재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출범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이제 올해 8년 차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백을 이렇게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그런 이제 문화재단이든 공공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공백들을 이런 청년 공감센터라든지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에서 굉장히 잘 이제 감싸고 다뤄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 문화라는 거는 시공간성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영천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이 공간성에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응축되고 축적되어 나가는 것들이 이분들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제 관계와 이 선생님들이 이야기들이 축적이 돼서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모였고 이게 얼마나 파장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영천이 이 넥스트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좀 충분한 디딤돌을 만드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제 저는 문화 인력과 이제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지역에서 그 네 개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지역 문화라는 거는 이런 문화 인력과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시민들이 기존 시민들의 활동을 어떻게 축적하고 확산하고 어떤 시민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주체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문화 인력들의 역할인 것이고 이 문화 인력과 기업, 그러니까 창조 계급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서 이들만의 영역을 자기들만의 문화로 힘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건가가 이제 지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문화 인력과 이제 기업 그리고 이제 시민 활동가분들을 이분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좀 꾸준하게 영천에서 이런 자리들을 좀 이제 가져가신다면 이게 다른 경북의 어떤 지역보다도 영천이 굉장한 이제 문화의 힘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보여줘서 제가 질문을 두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요. 플로에도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일단은 김하영 대표한테는 문화 평가만 아니라 이제 조사도 하고 실행도 좀 해서 주말마다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3시간 자고 왔고 돈은 많이 못 받는데 하는데 즐거우신지 그리고 이 일을 왜 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유신혜 대표님한테는 최근에 이런저런 정치인들한테 공격을 좀 받으셨잖아요. 저랑 그 얘기하면서 좀 소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를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표님이 저한테 일을 왜 하냐고 물으신 게 맞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지역문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도시들의 사례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시는데 엄마가 뭐 해야 하면 그냥 지역에서 기동량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이야기를 듣고 지역을 읽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특화 지역이나 문화도시 사업이 펼쳐지면서 되게 많은 지역들이 정책 환경이나 문화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도시들이 물론 이제 활성화되거나 지역 문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정책 환경의 변화나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좀 약간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현장에 계신 문화예술 인력이나 활동가들의 삶이 녹록하진 않은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왜 일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충북 도대표였던 체육을 전공을 했었고요. 대학교 때는 심리학을 하면서 개인한테만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을 시작하면서 지역 공동체라고 좀 관심을 확장해가면서 좀 새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약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그러니까 영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개인에서 시작된 일들이
우리 단체 그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면서 또 새로운 시도가 벌어지고 그게 단순히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우리 지역의 일상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확산 경로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좀 같이 읽고 그것을 기록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앞으로도 나이도 싶어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지역에, 그러니까 뭐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한두 사람의 취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이게 잘 됐고 잘못됐다라는 것들로 이제 판단되고 비결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거는 저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 단체에 이제 직원이 5명이 있는데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창조 계급이 아까 창조 계급 말씀하셨잖아요. 창조 계급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문화 인력과 기업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시민 활동가분들, 문화 활동가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지역이 흥한다라는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지역에서 이 창조 계급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것을 고민하는 게 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이 일을 하는가 했을 때 사실 이제 구미는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되게 대표적인 산업 도시이기도 하고 이제 전직 대통령의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산업 도시와 전직 대통령의 도시랑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로 도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둡게 되게 수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문화 인력들이 문화 활동가들이 수는 적지만 우리만의 힘을, 우리만의 방식들을 문화적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은, 아까 이제 여기 지금 주제가 디딤돌인데, 이런 디딤돌을 좀 쌓아가다 보면은, 도시가, 우리들의 행동이 모이면 도시가 조금씩은 변화하고 좀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일을 왜 하냐 했을 때, 그냥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걸 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더 즐겁게 재밌게 할 건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 인력들과 문화 단체들이, 기업들이 얼마나 더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와 좋은 삶의 질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지속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좋은 저희가 뭐 선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90년대 후반, 2000년대생들이 지역 문화 쪽 일을 안 하려고 해요. 1년 있다가 딴 데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저는 계속 그 영천에 있으면서 영천에 아까 그런 고유한 문화 자원 자산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 세대를 통해서 미래 세대 이런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크게 보면 영천 문화의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뭐 앓는 소리를 좀 어떻게 하게 됐는데 저희 질문의 요지는 저희 같은 또는 저희 후배 같은 친구들이 지역 문화를 자기 업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결국 여기 계시는 이런 이제 문화 행위자들이 활동을 확산적으로 하고 아무런 이제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플로우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의견 있으실까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네.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이제 본격적인 3시에 성과 공유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즐기시고요. 5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분들 몸짓이나 그 표정들을 보시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